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한 해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을 시작합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또 소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타이틀이 부동산 중개 사고가 되겠습니다. 타이틀 2019년도 제가 2019년도 부동산 중개에 따른 사고 현황을 한번 나름 파악을 해봤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총 210건이 중개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합의가 돼서 중개사고 건수로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물론 공식적으로 공제 처리를 해서 보상해준 건에 대해서만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총 210건 중개사고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거죠. 금액으로는 83억 정도가 보상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가 잘못되어서 보상해준 돈이 무려 83억 정도 된다는 거죠. 항목을 이렇게 보니까 기업 공인중개사 고의사고가 19건, 중개보조원 고의사고가 32건, 다가구 주택 경매사고가 87건, 확인 설명 미흡 사고가 39건, 진정성 미확인 사고가 22건, 신탁 부동산 사고가 11건, 이렇게 해서 총 210건인데요. 그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 경매 사고가 87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 고의사고가 19건인데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고의사고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사기를 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객들을 농락을 해서 중개가 아닌 바로 이건 사기 행위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도 나의 재산 재테크도 아무한테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개보조원 고의사고인데요. 중개사무소에서 직책이 또는 부장이라든가 실장님이라든가 이런 직책을 쓰면서 중개를 보조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는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데요. 금전이 따르고 또 아주 중요한 계약들은 그 사무소의 책임자, 즉 자기 라이선스를 걸어놓고 중개하시는 분과 거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정확합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업무가 중하고 또 금전이 수반되는 이런 업무들은 가급적이면 라이선스를 등록해 있는 대표님과 직접 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다가구 주택 경매 사고 건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주택은 분류는 되어 있으나 주인이 하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6가구가 사는데 각 101호부터 303호까지 모두 세가 들어가 있어요. 세가 들어가 있는데 주인은 한 사람이고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호부터 101호부터 303호까지 전세든 월세든 얼마의 어떤 조건으로 임차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구를 하면은 임대인 쪽에서 공손하게 또 순조롭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협조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임대인 쪽에서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아직까지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등한 동격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감히 임차인 주제에 또는 세를 얻어온 주제에 하면서 괄시를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좋은 게 좋다고 대충 이렇게 확인하고 가다 보니까 중개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다가구 주택에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과거에 전세권 제도만 있고 확정일자인 제도가 없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임차인이 무려 5억, 6억, 7억 이 많은 돈으로 전세를 계약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임대인한테 사정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나 이용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제도, 확정일자인 제도. 지금은 많이 보급이 돼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다가구 주택 계약 또는 다세대 주택 계약인데요. 다세대 주택 계약은 호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호별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한다든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2호는 전세로 들어있는지 월세로 들어가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주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주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제도는 있으나 현실에서 이용하기 불편한 제도입니다. 중개를 할 적에 기업 공인중개사에서 건물주한테 임대인한테 이 자료를 받게 되어 있으나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안에 법제화해서 이런 다가구 주택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세대 내에 주택 내에 전입되어 있는 신고 내역을 첨부해서 계약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은 확인 설명 미흡 사고인데요. 소위 말해서 중개 대상물 확인입니다.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하는 건데요. 저도 외국인 중개를 하지만은 밀리터리를 중개할 때 인스펙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검자가 있는데요. 아파트를 미군과 계약을 할 때, 컨트랙터 계약을 할 적에 인스펙터가 나와서 그 아파트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가스레인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또는 각종 입주, 전입을 해서 거주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맨 마지막 날은 입주하는 본인이 직접 시골에처가 들어가야만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도들은 우리나라도 많이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꼬냥꼬냥 이렇게 좀 피곤하게 한다고 하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하면 임대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약하기 싫어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선진국의 어떤 선진화 중개를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진정성 미확인으로 인한 사고가 22건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든지 본인과 계약을 해도 과거에 신분증 위조라든가 위조로 인해서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제도가 많이 첨단화되어 있고 과학화되어 있어서 거의 없는데요. 특히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반드시 확인 절차를 밟아서 사고를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탁 부동산 사고인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터치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한다면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자료들은 오픈이 안 돼서 보통 일반인들은 모르고 계십니다만은 210건의 보상가가 84억 정도는 상당히 큰 보상액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만은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똑같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건수라도 반드시 본인이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고 계약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중개업,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대표님한테도
청빈과 청부가 있습니다. 청빈은 마음이 깨끗하고 가난한 자를 청빈이라고 그러죠. 청빈. 그 다음에 청부는 뭡니까? 깨끗하건 부자를 청부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부를 선호합니다. 중개업 활동하시면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본인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정받는 공인중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희망부동산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